자, 저 밑에 9절 용도 구역. 여러분, 이 용도 구역 있죠, 이거? 얘는 5개 용도 구역을 한번 보는데, 자, 1번은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 자, 2번은 2장 넘겨야 되겠네. 2장 넘겨. 한 장만 넘기면 되는구나. 38페이지 2번이 개발 제한 구역. 밑에 3번은, 오른쪽에 4번은, 5번은 입지기재 최소구역 해서 거기까지 포함하면 5개 그러죠? 야, 참 용어도 진짜. 자, 지금 나오는 얘들은 용도 구역이다. 용도 구역. 자, 왜 제가 순서를 시가와 조정구역을 맨 앞으로 당겼냐? 유일하게 국토법령에서 직접 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이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말로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져요. 자, 두 번째는요. 개발 제한구역. 세 번째는요. 참, 수자원. 수자원에 빠지고 싶어요? 오징어, 문어명태, 꼴뚜기, 해녀대합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요. 그죠? 수자원이 아니고. 자, 네 번째는 잘 안 외워지는 도시, 자연, 공원구역.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서 용도구역이 몇 개? 그러니까 항상 이걸 왜 한 판에 해야 되냐면 야들이 용도 지역들, 야들이 용도 지구, 야들이 용도 구역이라는 걸 이제 이 세부적인 걸 공부하고 나면 앞에 부분 다시 할 때 용어들 있죠, 용어들. 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있었죠,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몇 가지? 6가지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1번이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하고 2번이 구역, 6번이 입지규제 있었잖아요. 걔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황해설 띄워보면 모든 토지가 자가 항상 제일 먼저 나와. 그 다음에 만약에 용도지구 있으면 야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 묶인 땅이고, 고도지구 지정된 땅이고, 그죠? 그렇다면 이 얘네들은 지정 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그러지 않을 리가 없거든. 용도 지역은 거의 다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야가 도시적이면, 자, 도시지역, 그 도시적이라고 돼 있으면 반드시 이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보니까 생산 녹지지역, 도시적 콤마 생산 녹지, 콤마 고도지구, 콤마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서류 띄워보면 이건 도시지역의 생산 녹지지역 땅인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플러스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고도지구 간의 높이 제한은 지자체 가면 돼요. 결정권자가 높이를 얼마나 정하는지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교육 가서 여기 법령을 찾으면 돼, 법령을.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제한구역.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됐네? 개발 제한구역이 뭐냐고. 요거는 일단 요 놈하고 입지 냅두고 요 세 놈 있지, 세 놈. 세 놈은 제목하고 지정권자하고 따로 적용하려고 법을 만든다고 나와요. 그 법 제목만 외우면 되거든, 이거는. 개발 제한구역은 반드시 누구만 지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을 하는데 얘가 목적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환경을 확보하거나 국방부 장관 요청을 받아가지고 보안상 목적이란 말 나와요. 이것만 알아도 자꾸 이걸 여기다 내거든, 시험에. 보안상 목적으로 나오면 꼭 머릿속에 개발 제한구역이다. 책에 일단 내줄 테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고 이 안에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국토법 적용 안 하겠다. 그때 만드는 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개특법. 오케이? 끝.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의 왕자?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다니까.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고 이 안에 행위 제한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 이때 무슨 법?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하고 뭔 관계가 있대요, 이게? 왜 또 너무 집 식구를 갖다 놓고? 그것은 해양보호구역 묶였을 때 수산자원관리법 끝.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놈 있지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안 돼. 이거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제한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도녹법. 요 세 개는 이게 다다고 이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끝내고. 그래서 자 38페이지를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있지요? 연필로 탁 잡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줄치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되겠네. 그린벨트 묶이면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 건 알지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 도시계획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위제한 2번 개발 제한구역 안에 행위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 그렇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 끝.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의 왕자 해양 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요원 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나 그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오른쪽 행위제한은 또 무슨 법? 그럼요. 수산업법도 아니고 수산자원관리법.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건축법, 주택법 들어가면 이것도 다 잊어먹었다가 다시 오니까 또 기억이 나고 그럼 또 주택법은 또 건축법도 잊어먹고 인생이 그렇지 뭐. 그렇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 지정권 잡으세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님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넣어버리니까 시험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데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식생이 도시지역 안에 이런 말 나왔죠.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단 말 나왔죠. 그러니까 개발을 제한한단 말 나오니까 자꾸 이걸 개발 제한구역으로 바꿔서 내더라고. 자,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도시민의 여가나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그러면 도시 안에 공원을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뭘로 지정? 도시 자연 공원구역. 누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행위제한. 도시 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제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녹법. 그까지. 세 가지는 그 정도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연습하면서 자꾸 또 해야지. 연습하고 수업 시간에 뭐 탁 외우고 집에서도 자꾸 동영상 틀어놓고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을 앞으로 가요. 자, 요거는 시가화 조정구역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이 도시지역, 주변지역이 무질서하게 시가와 팽창되면 도시는 다 망가지니까 요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일부를 시가화되는 걸 일정 기간 멈추는 거야. 그래서 시가화 유보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유보기간은 짧게는 몇 년? 길면 그 사이에서 도시군 관리계 결정할 때 정해줘요. 유보기간은 꼭 외워야 돼요. 시가화를 유보하려고, 멈추게 하려고. 그래서 요거는 자 원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가계획하고 연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하고
그 은근히 지정권자 이거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나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만땅 20년 유보기간 정했다 쳐요. 이 안에 땅 가진 사람이 있겠지. 이 사람은 국토법령에서 정한 허가 대상 몇 가지 빼고는 일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허가 대상 2가지 외우면 되고, 요 시가와는 거의 요새 잘 안 나옵니다. 옛날 제도라. 빨리 폐지를 했으면 좋겠구만.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으로 풀려요. 끝난 날에 다음날 자동으로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를 일정 기간 유보하려고 만들었구나. 시도지사나 장관이 지정하는구나. 그리고 유보기간 외우고요.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자동으로 풀린다. 그 허가 대상 2가지 외우고 그거면 돼요. 자, 거기에 1. 목적의 원칙.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돼 있잖아요.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하고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짧게 되면 몇 년? 길면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뭐 하려고?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누가요? 시도지사가. 여기 이제 앞만 봐도 국방부 요청을 받아서 보안상이란 말 없지요? 2번째,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다만 국가계획 연기하여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력 오른쪽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다음날 좀 신경 써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지정도면 고시한 날이요, 다음 날이요? 날이요. 이건 유보기간 해제되는 것은 다음 날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이 사실을 다음 줄 주셔야 돼요. 장관, 시도지사는 그 해제된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 지문에 고시할 필요 없다 나오면 OX? 다 X라고 얘기했죠. 이런 건 다 고시해줘야 돼요. 하다가 참. 3번의 행위제한 1.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 나오나요? 무슨 사업?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래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잖아. 자, 여기 지금 그런 것들은 시가화 조정구역 묶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방상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자꾸 이것 때문에 국방부 요청으로 지정한다고 시험 낸다니까요. 아무 관계 없는데. 국방상, 공익상,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에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란 말 나왔죠. 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원칙적으로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콜? 노 콜? 콜일 리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나를 알고 우리 서로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 미쳐널래가 다 아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묶이면 자, 이게 지금 나온 게 무슨 사업?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공적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요. 원칙적 금지라고 했다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얼마나 규제가 세냐면 이 공적인 도시군 계획 사업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까 여러분 저 용도지기 뭐든 지구가 뭐든 도시군 계획 시설은 규제 안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야도 용도 구역 지정돼 버리면 꼼짝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용도 구역이 무슨 제도라.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면 안 돼. 그런데 누구 요청을 받으면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 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볼 때 그 정도라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인 것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시가와 조정구역도 왜 군사용 작전도로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국방부에서 요청 들어온다니까? 아니 여기 저 군사용 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아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줄게 라고 할 때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한다는 게 아니고, 오케이? 아까 용도구역 5개 중에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 이 문장이 잘 봐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 사업원이라고 되어 있죠. 국방상 공익상 그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관련부처 장관이 요청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시가와가 무지막지한 제도라니까요. 공적인 도시군 계획 사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부처 장관이 요청하는 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빼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구체적 행위제한 나오죠. 특별시 등 시장 군수 허가받아 하는 게 있고 가로치고 뭐라고 돼서 또 신고 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 좀 해주세요 라고 됐잖아요. 그죠? 신고 대상은 규정되어 있다 없다? 없다. 기억에 지금부터 허가받으면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농업, 임업, 업용 건축물 공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자 축사 있죠. 축사. 걸음사 놓는 퇴비사, 누에꽃 키우는 잠실, 물고기 양어장, 창고 생산 관리 건축물 이런 말 나오잖아요. 통칭해서 야들은 농업용, 임업용, 업용 건축물인데 네, 얘들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 받고 안 받고?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은 현실적으로 지정된 데 없어요. 왜? 너무 규제 세서 그래요. 봐봐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내 땅 딱 묶였다 우리 동네가.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딱 묶이면 땅 가진 사람들은 축사나 설치하고 그죠? 거름이나 쌓아놓는 것, 누에꽃이나 키우고 물고기나 키우고 양어장, 창고나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땅 사고 싶어. 너 축사 설치할게요? 아니요. 누에꽃 키울래? 아니요. 물고기 키울래? 아니요. 사지 마. 왜는 안 되니까. 두 번째, 주택 및 부속 건축물 건축이라고 되어 있지요. 주택이라 해봐야 주택이 뭐만 허용한다? 증축. 그 기존 면적 포함해서 얼마까지만? 100. 부속 건축물은 건축이라고 새로 지을 수도 있지만 끽해야 기존 면적 포함해서 얼마까지만? 33인데 133이라고 연습한. 133. 그죠? 자,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 시가와 좋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봐요. 시가 뭐 좋게 얘기 안 하면 어떡해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저 평생을 보면 뭐 어디 폭력 행사하고 싸움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얼굴 자체가 흉기이기 때문에 싸움에 저는 진짜 이 고등학교 때 이 얼굴이 그때보다 더 안 좋.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아주 좋아졌다고 그래요. 시커매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진짜 그때 이 키거든요. 살은 좀 덜 쪘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인상이 험했겠어. 진짜로 내가 봐도 내가 거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분 집에서 애완형 영화의 한 장면 있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 애완형 강아지가 가끔씩 주인이 안아서 거울 쳐다보면 지가 깜짝 놀란대잖아요. 지금 거울 쳐다보면 지가 개인 줄 알고 개인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무슨 영화 나오던데? 그 장면 보셨어요 그거? 나만 그런 거 보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됐어요. 그럼 여러분 땅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 이하까지 건축물의 증축은 할 수 있다 하면 맞아 틀려? OX. 다시 한 번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으면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OX.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대충이라고. 그게 주택의 증축이지 어디 건축물의 증축이요.
계속 주택의 정축이라고 얘기해도 아니 여러분 참 우리 배울 만큼 배운 여러분들 주택의 정축하고 건축물의 정축은 같은 게요 다른 게요? 건축물의 정축은 21가지 다 된다는 얘기인데 주택만 정축할 수 있다니까요. 주택 외의 것들은 정축이 허가 나 안 나? 안 나. 성질 내고 그래요 왜? 여러분 틀려놓고 왜 나한테 성질 내? 자 이런 얘기를 내가 안 물어봤으면 뭐가 모르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그런 얘기 물어보고 틀려보니까 아 이게 또 다르네 보이잖아 이게. 아 맞아 이게 아 주택의 정축이네. 아 이게 또 틀릴 뻔했네. 그죠? 그럼요. 이게 아 얼마나 착한 사람이야 내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정축은 안 되지. 일반 건축물은 하나도 안 된다니까. 주택의 뭐만 정축만 그것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서 얼마까지만 그것도 만약에 20년 묶였는데 내가 100 이상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 쳐요. 20년 동안 한 평도 안 되는 거야. 만약에 80짜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20제곱미터 플러스 알파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100 넘는 건 가주지 않아. 오케이? 그런 건 이제 다시 보이잖아요. 부속 건축물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이니까 신축도 되겠지. 그래봐야 뭐 끼케야 33인데 벌 33인데 벌 133. 나머지 것들은 사적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책 날개 있죠. 조만한 문장. 이 경우 주택 외 건축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택이라도 신축은 허가 대상이 아주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한 장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봐봐요. 두 번째 박스 있죠? 특별시 등 시장문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박스 하나 있지요? 야들은 허가를 받긴 받는데 허가권자가 봉투 없다고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허가 안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니언을 보면 축사를 설치할 때 가구당 뭐 300이야, 퇴비사는 100이야, 노예고 지키는 잠실은 뭐 50이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경미한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관리 건축물은 허가 받긴 받는데 허가권자가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여러분 지정권자를 봐봐봐. 아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예외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도. 개발자원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수단자원보호구역 해수부 장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돼 있어요. 장관, 시도, 대도시시 다 포함해요. 말단 시장 모습만 빼고. 그래서 입지규제 보면 1.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말단 시장군수는 제외하고 포함하고 제외. 야는 지구단위 빼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외하고 도시에서 복합적 토지를 정지시켜가지고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한단 말 나왔죠. 내가 영등포역 주변 얘기해 줬잖아요. 3개 이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이런 말.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뭘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그러면서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대상 5개 나오잖아요. 이거 2번 써먹었는데 제일 자주 나올 만하고 모의고사 나온 게 3번째 거. 몇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그래서 영등포역을, 영등포역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진짜 교통의 요지입니다, 진짜로. 완전 왔답니다, 저희가.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지가 종로지만은 종로 여기 교통보다 영등포가 훨 나아요. 왜? 영등포에서 여의도 바로 나가고 올림픽대로 타지, 뭐, 영등포 기차 뭐 온데 다 가는 게 영등포역이잖아요. 그러죠? 오고 애지간한 시내버스 다 영등포역 들러서 댕기거든요. 김포, 강화 뭐 다 일리 들어와요. 그래서 영등포가 옛날에 종로 다음으로 대한민국 2번째 번화가 중심이었다니까요. 지금이야 뭐 많이 죽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죽은 것도 아니요. 영등포 일대 뉴타운, 신길 뉴타운, 대림동 막 개발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영등포 일대가. 그래서 영등포역을 가면 KTX도 타고 일반 그 옆에 지하철 1호선 또 영등구청역 2호선 뭐
그 다음에 광역버스, 일반 버스, 뭐 택시, 뭐 공항버스 다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영등포역 뒤로 가면 아직도 40, 50년대 노후된 단독주택지. 앞에 철공소 막 공장, 물레동 있대요. 공장들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런 데를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게 바로 입지규제 최소고요. 그래서 세계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나오면 몇 킬로? 1킬로, 3킬로, 5킬로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이제 기억으로 가봐요. 도시군 기본계획 동그라미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이란 말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니은의 철도 역사, 터미널 등등등등 이런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거 가지고는 장난은 못 치지만 디귿, 리얼 도시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어디 주거지역 동그라미 저 39페이지 하고 있어요. 39페이지인데 페이지를 못 찾아서 엄한데 보고 있고 속에서 천불나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 페이지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란 말 나오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레동 철공소 공단 내가 얘기하는 게 다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상한 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란 말 나왔죠. 이 도시 무슨 계획 수립한 지역? 와 진짜 안 헤어지네. 이거를 근린 재생 활성화로 슬쩍 글자 바꿔서 정답 처리한 흉악한 놈들. 이게 전자 팔찌치는보다 더 나쁜 놈들이 그런 게 낸 놈 진짜. 글자 딱 살짝 바꿔놓고 그러죠? 코로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크르 까는 놈하고 똑같은 놈이요. 지가 걸린 줄 몰랐겠지만은 그 간 놈 그 놈은 베트남 갔다 왔다면서요. 4월 말인가? 그 갔다 왔으면 그걸 한 3주 집에 처박혀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온 천지 다니면서 그냥 허걱거리고 돌아다니고 바이러스 다 뿜고 다니고 식구들은 뭔 죄가 있어 또 그렇죠? 쇠사슬 다 묶어놓고 해야 돼 범죄자처럼. 그 벤허 영화 보셨죠 여러분? 신이시여 저걸 정녕 내가 만들었나니까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 감독이 얘기한 건데 벤허 보면 왜 노예들이 배를 놓으셨잖아요. 그 이 3단 그리스 로마 선단 3층으로 돼가지고 거기 쇠사슬 묶어 놓잖아요 노예들 도망 못 가게. 와 그 막 발목 막 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배 침몰되는 영화 장면 나오잖아요. 어때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일단 2주 3주 동안 쇠사슬 묶어 놓는 거 킹덤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묶어가지고 딱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 외국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방 하나 해가지고 쇠사슬 묶어 놓으세요. 구멍 만들어서 밥만 주고 와봤고 이렇게. 그래서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써먹어 버렸으니까 이걸 또 써먹으려면 기업. 왜? 디귿도 써먹었거든. 디귿도 써먹었거든. 그러니까 기업 아니면 리얼. 기업은 무슨 계획에 따라? 도시공획. 리얼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 5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뭘로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그리고 박스 밑에 계획 수립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놓고 한 장 넘어가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 계획에 담을 내용이죠.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건폐율 이용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적용할 계획을 짤 때 어떤 용도, 종류를 허용할지 금지할지, 건폐율은 몇 프로를 할지, 용적이 얼마 할지, 높이 얼마 할지,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담아서 계획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건물 못 짓게 해버리겠다. 그게 저 밑에 가로 4번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있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에서의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뭘로 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영등포 주변 일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했다 쳐요. 거기서는 자, 예를 들어서 영등포 여기 있다 치면 쭉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
그다음에 길 건너 이렇게 영등 롯데백화점이라고 치고 이렇게 큰 대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 뒤에는 뭐 일종 일반 주거 백화점이니까 일반 상업지역 뭐 준주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일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했단 말이지. 그러면 용도 지역별 기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적용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짤 때 자, 만약에 일종 일반 주거면 건폐율 원래 몇 프로? 팍팍팍팍. 일종 일반인데 어떻게 60이지? 건폐율은? 자, 용적률 100, 150, 200. 자, 일반 상업은 건폐율은? 98. 용적률은? 와, 이게 여러분들 확실히 세트 판매 묶음 판매 강합니다. 예. 마트 가서 묶이진 걸 사고, 예. 낱개가 약하네. 1300. 자, 준주거 지으면 건폐율 얼마? 70. 용적률.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자 할 때, 자, 이런 걸, 자, 65%를 정하면 65%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은 건 낮춰서, 자, 건폐율은 65%, 용적률 350% 딱 정한다, 이 말이야.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기존 법령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니야. 다 무시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짤 때 그때 정한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고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정한 건축물 용도 종류 뭘 지을 수 있는지 알 거 아니야. 거기에 맞게 건축 인허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행위자는 조례를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 계획의 내용이 바로 맨 위에 박스 그놈이야. 맨 위에 박스 있지요.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를 뭐 어떤 거 할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어떻게 할래,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래, 이게 다 여기서 짠단 말이야.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리고 다시 위에서 한번 올라가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나요? 잘 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짤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가지 중에 6번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에 관한 이런 말 나왔잖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 변경할 때뿐 아니고 거기 적용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짤 때도 그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다 거쳐서 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한 줄 통째로 줄 치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뭘로 지정된 것으로? 우리 건축법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때 특별 건축구역 배울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O.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X. 요거 판단만 하면 돼. 우리 판단만. 오케이? 오케이.